안녕하세요, 강의사입니다. 오늘은 주식 고수되기 5번째 영상이고요. 이동평균선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주식 초보자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동평균선에 대해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시청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동평균선이 갖는 의미와 그리고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래에 위치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이동평균선이 뭐냐면은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 주가의 평균값을 연결한 선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러가지 선들이 보이시죠? 여러가지 선들이 보이실 거예요. 요런 선들을 이동평균선이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색깔이랑 그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해놨어요. 저는 5일선, 11선, 20일, 60, 120, 240일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제가 지금 5일선을 분홍색으로 설정을 해놨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분홍색이 5일선이라는 의미인데 이 5일선이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캔들을 확대해서 볼게요. 말 그대로 주가의 평균값을 선으로 이은 건데 5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값을 선으로 이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5일선이 7,960원 정도의 위치에 있네요. 보시면은 여기 보라색 꼬리가 7,960원 정도의 위치에 있죠. 그러면은 이 5개의 캔들의 평균값이 7,960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5개의 캔들의 평균값의 기준은 항상 종가 기준으로 평균값이에요. 자, 근데 전날에는 이동평균선이 좀 더 아래에 있죠. 전전날에는 더 아래에 있고. 그거는 왜 그럴까요? 차트를 좀 더 왼쪽으로 당겨보면은 왼쪽으로 당길수록 주가가 조금씩 빠지죠. 그러면 그만큼 5개의 캔들의 평균값이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 건데요. 자, 5월 27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5월 27일에는 주가의 평균값이 7,700원 정도 되네요. 요 5개의 캔들의 평균이 7,700원이라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은 파란색 선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파란색 선은 지금 11선으로 설정을 해뒀는데요. 파란색 선은 이 10개의 캔들의 평균값을 의미하겠죠. 10개의 캔들의 평균값이 요 위치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21선은 20개의 캔들값, 61선은 60개의 캔들의 평균값. 이런 식으로 주가의 캔들의 평균값을 산술해 가는 거를 이평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흔하게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요런 이평선들을 가장 많이 쓰는데 왜 요런 이평선들을 가장 많이 쓰는지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5일선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식시장이 1주 동안 개장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일주일이 7일인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은 5일 동안 주식시장이 개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주식의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1선도 마찬가지로 2주일의 평균값이겠죠. 2주 동안 주식시장이 10일 동안 개장을 하니까 2주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값이라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21선은 뭘까요? 21선은 한 달의 평균값이에요. 주식시장이 보통 한 달 동안 20일간 개장을 하니까 한 달 동안의 주식의 평균값을 이평선으로 이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61선은 3달이잖아요. 3달은 한 분기예요. 1년이 총 4분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분기 동안의 평균값을 계산한 게 61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21선은 6달이죠. 6달이니까 반년 동안의 주가의 평균값을 계산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241선은 뭐냐면은 1년의 주식의 평균값을 선으로 이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1년 동안의 주가의 평균값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신다면은 한 번 더 돌려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평선의 활용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주가가 이동평균선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정배열과 역배열, 골든크로스 이런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 되게 지저분하게 꼬여 있어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주가가 이동평균선 하단에 위치해 있으면은 하락 추세인 거를 알고 계시나요? 이동평균선 하단에 위치해 있으면은 주식이 하락 추세를 이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 5일 동안의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여기잖아요.
자, 그 위를 보면은 121선이 있고 241선, 11선, 61선, 21선 이렇게 차례대로 있는데 한마디로 5일부터 1년 동안 사람들이 주식의 평균 단가가 이렇게 위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의 1년 동안의 평균 단가가 대략적으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는 의미는 최근 5일에서 1년 사이에 이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물려 있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는 뭘까요? 이렇게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의미는 주식이 조금만 이렇게 상승을 해줘도 물리신 분들이 물량을 토해내기 때문에 물리신 분들은 탈출해야겠죠. 물리신 분들은 본전만 와도 탈출하고 싶으시니까 물리신 분들이 물량을 계속 뱉어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긴 꼬리들이 생기고 큰 상승을 하지 못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들 하단에 주가가 위치해 있으면은 웬만하면 매수를 안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가 싼 거 아닌가?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안 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평선 아래에서 매수하시면은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는 현상을 맛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평선 아래에서는 웬만하면 매수를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죠. 물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계속 쏟아진다.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매도 물량이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주식이 평생 떨어지기만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점점 주가가 빠질수록 사람들이 이 부분은 너무 싼 거 아닌가 하면서 조금씩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매수가 들어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 바닥이 잡히고 이평선들이 수렴해 가면서 이평선들이 점점 고개를 드는 모습의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근데 저희는 주가가 이평선 위로 올라왔을 때부터 매수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주가가 지금 모든 이평선 위로 올라왔죠. 이 부분에 모든 이평선 위로 올라왔다는 의미는 지금 모두가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 홀딩을 해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하단의 이평선들의 사람들의 평균값이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익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동평균선이. 그렇기 때문에 익절 물량도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이러한 상승 추세에서는 대부분의 인원들이 홀딩을 해가면서 주식을 팔지 않기 때문에 매수세가 더욱 몰려서 이런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중간에 큰 상승들이 나오면 당연히 익절 물량도 나오긴 하겠지만 또 이런 이평선들을 보시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평선이 좋아졌네. 이평선이 한동안 이렇게 밀리다가 지금은 괜찮게 바뀌었구나 하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이평선 위에 있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정석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주가가 이평선 위에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정석적인 투자 방법은 맞는데 삼성전자를 한번 예로 볼게요. 주가가 여기 보시면은 이평선 위에 있죠. 누가 봐도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하단에 이렇게 위치해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평선들의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사람들의 매수한 평균 단가가 다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20일 동안에 매수한 평균 단가, 60일간의 평균 단가, 반년, 1년간의 평균 단가 이렇게 하단에 위치해 있잖아요. 당연히 이평선이 아래에 있을 때 매수하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이격이 너무 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당연히 익절하고 싶겠죠.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만약에 1년 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수익이 난 건데 당연히 익절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들의 이격이 이렇게 심하게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익절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웬만하면은 매수보다는 이평선들이 수렴될 때까지 관망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러면은 정말 매수할 만한 부분은 어딜까요? 매수 급소라고 하죠. 그럼 매수 급소를 저희가 찾을 수 있는데 매수 급소는 어디냐면은 자,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로 바뀌는 순간을 매수 급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정배열이 뭔지 설명을 해드리면은 보통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엄청 많이 꼬여 있거나 그렇잖아요. 자, 근데 정배열이 뭐냐면은 5일선이 이렇게 있고 그 하단에 11선, 그 하단에 21선, 그 하단에 60일, 그 하단에 120일 이렇게 순서대로 올바르게 올라가는 이동평균선을 정배열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림이 너무 이상한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바뀌었죠.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해가지고 횡보를 하다가
지금 정배열로 바뀌는 정배열 초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런 자리가 매수 급소가 되는 거거든요. 자, 정배열 초입에서 매수를 하면은 다음날에 요거는 너무 극단적인 경우지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쭉쭉 주가가 정배열 초입 다음에 이평선 이격이 벌어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주식이 정배열 초입에서 매수한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도 수익을 굉장히 크게 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격이 너무 크게 벌어져 있으면 웬만하면 매수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웬만하면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방법들은 제가 뭐 영상으로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거기까지 좀 도달하신 분들만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해보시고요. 초보자분들은 정배열 초입에서만 매수하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평선들이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계속 상승만 하진 않을 거잖아요. 이평선들이 다시 이렇게 역배열로 꼬이면서 횡보를 합니다. 이평선들이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이 부분 정배열 초입으로 바뀌었죠. 이평선이 이 부분에 정배열 초입으로 바뀌었어요. 5일선, 11선, 21선 정배열이죠.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은 다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죠. 신기하죠, 이평선들. 정배열 초입에서 매수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당연히 상승 흐름을 탔기 때문이겠죠. 주가의 평균값이 점점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가가 5일부터 1년까지의 평균값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HMM 차트처럼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탔다고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주가의 평균값이 점점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 초입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역배열 초입은 뭘까요? 역배열 초입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역배열은 제가 아까 그림판에 그려드렸잖아요. 요거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게 정배열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역배열은 요게 뒤집힌 거라고 보시면 돼요. 120일, 60일, 20일, 10일, 5일 이렇게 선이 뒤집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역배열 초기에서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초보자분들은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고수분들은 뭐 차트의 흐름과 그런 걸 보시면서 역배열에도 매수를 하실 수 있겠지만 초보자분들은 역배열 초기에서는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러한 부분에 주가가 정배열 초기로 바뀌면서 큰 상승이 나왔어요. 큰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근데 반드시 큰 상승이 나온 다음에는 하락이 나와요. 왜냐면은 익절 물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락이 나오는데, 자, 정배열 초기에서 슬슬 이평선들이 살짝 고개를 아래로 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역배열로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이 뒤로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이 부분에 주가가 완전히 역배열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 하락을 시작해요. 왜냐면은 역배열로 바뀐 순간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는 지표를 이평선이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역배열에서는 웬만하면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은 이런 현상들을 겪으실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매수를 안 하시기를 바랄게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이 부분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도 뭐 익절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이 기간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2달 되는 기간인데 2달 동안 너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40% 이상 주가가 빠진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 많이 힘드니까 다시 정배열로 올라오는 그림을 보고 매수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은 주식 시작할 때 습관을 좀 잘 들이셔가지고 이러한 지표를 보시고 확인이 된 다음에 매수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물론 이평선이 정답은 아니에요. 이평선만 보고 매수하면 절대 안 돼요. 당연히 기업의 재무도 보고 여러 가지 거래량과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매수할 만한 근거가 몇 가지는 돼야지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평선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주식의 역사를 조금 봤을 때도 정배열과 역배열은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굉장히 크니까 그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